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선거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근데 보수는 2명의 대통령이 연속 수감됐단 말이야. 수치스럽거든. 정당성이 결여되고 그걸 메우고 싶거든. 어떻게? 문재인을 구속시켜서.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 복수심인 거죠. 진보의 결핍은 이쪽으로 가면 더 나은 세상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로막혀. 온갖 종류의 기득권이 곳곳에서 등장해. 그 방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한 결핍이 있어요. 그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결핍이. 그걸 해소하고 싶죠. 어떻게? 그 장애를 넘고 돌파하고 그것은 통쾌하기도 하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과거로 돌아가는 복수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돌파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들으신 발언은 김어준의 다스베이더 186회 클로징 멘트에서 김어준 총수가 한 발언입니다. 선거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근데 보수는 2명의 대통령이 연속 수감됐단 말이지. 수치스럽거든. 정당성이 결여됐고 그걸 메우고 싶거든. 어떻게? 문재인을 구속시켜서. 너희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복수심인 거죠. 진보의 결핍은 이쪽으로 가면 더 나은 세상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로막혀. 온갖 종류의 기득권이 곳곳에서 등장해. 그 방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로 인한 결핍이 있어요. 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결핍이고 그걸 해소하고 싶죠. 어떻게? 그 장애를 넘고 돌파하고 그래서 통쾌하기도 하고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과거로 돌아가는 복수하고 미래로 나가는 돌파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20대 대선을 평가하는 김총수의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100% 공감하는데요. 결국 보수의 결핍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게 된 겁니다. 2021년 11월 저희는 그를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국힘당 경선 결과를 본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지역 젊은 층들의 민심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젊은 층 국힘당 당원들은 당심이 민심을 거슬렸다면서 일부 강성 홍준표 지지자들은 탈당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크게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5일 윤 전 청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다수의 2030 당원들은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윤석열을 보면 문재인 정부처럼 이전 정부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소탕하는 데 몰두하고 향후 5년 내내 지난 5년처럼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만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일을 하라고 당심이 몰아준 것이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경기 지역 일부 젊은 세대들은 이날 윤석열은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그나마 행정적으로 겪어본 이재명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발언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보여 우려되지만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산대교 무료통행 등은 정책적으로 실행 능력이 탁월했다면서 반면 윤석열은 정책은 안 떠오르고 오로지 문재명 청산이라는 적개심밖에 떠오르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층의 기대와 열망 이런 것을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면 누른 꼴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당의 이제 그 현역 그리고 당협위원장 이런 어떤 당내 조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심의 어떤 불길 네. 이런 것들을 막아낸 셈이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박탈감 오늘도 뭐 저희 캠프에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울면서 돌아가셨고요. 네네. 네, 아이고 저도 뭐. 아이고 이현주 선대위원장께서 지금 마음을 좀 추스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
당 사이트가 마비가 됐다, 탈당하겠다는 그런 네네. 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도 승복하신다고 하셨고 네. 또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있으니까 또 어쨌든 뭐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할 텐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누구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죠.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나 뭐 우리 후보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승부를 가른 건 결국 당심이었습니다. 당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권교체 적임자로 택한 건데요. 국힘당 대선 후보로 5일 선출된 윤 전 총장은 압도적인 당심을 확인했지만 민심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두 자릿수 격차로 밀려 본선 확장력이라는 고민도 안게 됐습니다. 앞으로 4개월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 정권교체 지지 세력을 규합해 나가야 하는 더 큰 과제가 생긴 건데요. 본경선 결과는 예상대로 양강 대결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37.94%를 얻어 홍 의원 48.21%에 10.27%포인트 뒤졌습니다. 득표수로 환산하면 37,338표 차이인데요. 하지만 당심이 윤 전 청장에게 쏠려 당원 투표에서 윤 전 청장은 126,519표, 34.80%를 받은 홍 의원보다 83,515표 많은 21만 34표, 57.77%를 확보했는데요. 이런 탓에 윤 전 청장은 최종 득표율에서 6.35%포인트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캠프가 예상한 두 자릿수 격차에는 못 미쳤지만 박빙이 예상된 막판 판세를 고려하면 큰 격차였는데요. 경선 과정은 살얼음판의 연속이었습니다. 6월 정치참여선언 후 7월 입당 때까지만 해도 대세로는 경고했지만 이후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잦은 실언 논란, 도덕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균열이 생겼는데요. 반대로 홍 의원은 2030 세대 남성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맹추적하면서 윤석열 대세론을 붕괴시켰습니다. 9월 들어선 홍 의원과 함께 양강 후보로 위상이 바뀌었는데요. 그런 그가 현직 국힘당 국회의원 40여 명의 도움으로 조직선거로 결국 당심을 잡아 승리한 겁니다. 최우선 과제는 원팀을 만들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일일 텐데요.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양강을 중심으로 지지지역과 세대가 갈렸고 지지층에서도 분열상이 나타났는데요. 2030 세대와 중도층, 호남 지역 등에서는 확장력 한계도 확인됐습니다. 윤 전 청장이 내주 국민통합 색채를 강조하는 일정을 잡은 것도 확장력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여지는데요. 윤 전 청장은 오는 1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고 11일엔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광주에선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재차 사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보여주기식 정치쇼는 무시하는 게 답이 될 듯합니다. 윤 전 청장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당심 모으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해 주도적 역할을 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암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과거로의 회귀가 완벽해지는 거겠죠. 매 대선마다 기어나와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팔순노육의 추호 선생의 등장이 필패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경선 경쟁자들과의 원팀을 이루는 작업도 해야 하는데요. 취약층인 2030 세대의 지지를 옮겨오려면 이준석 대표와 함께 홍 의원의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리스크인데요. 가족 비리와 측근 비리, 그리고 총선 개입 고발 청탁 사건 등이 결정적인 리스크인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지조차 모를 지경인데요. 이 리스크가 모두 도덕성 검증을 피할 수 없는 건들이어서 문제는 더 심각해 보입니다. 윤 전 청장과 처가 관련 의혹을 두고 여당이 파상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런 자가 야당의 대선 후보인 거죠. 선거 운동을 하다 구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 성공은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한 돌파,
그게 대선 출마였고 결국 최종 후보로 선출됐으니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걸 보면 윤석열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내년에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